오늘은 우리 3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씨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요. 이런 날씨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날씨에 관한 원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날씨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습도예요. 습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습도는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예요.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입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습도예요. 예를 들어서 습도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100이면 공기 중에 습도가 100만큼 있을 수 있는 최대만큼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수증기에 집중해 볼게요. 수증기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공기에 포함된 정도, 즉 습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지 여러 가지 날씨 현상 및 다양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습도를 측정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데 그 기구 잘 기억나나요? 여기 교과서 50쪽, 여러분들은 교과서 70쪽, 71쪽을 펼쳐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화면에는 선생님이 일부러 한 장 한 장 교과서 넘겨가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70쪽 펴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70쪽에 습도 측정하기 부분에 밑에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건습구 온도계인데요. 건습구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좀 설치 방법이 좀 특별했습니다. 건구 온도계, 즉 왼쪽에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뭐 따로 조치할 것 없이 바로 그대로 둡니다. 근데 습구 온도계를 좀 설치할 때는 좀 특별한 방법을 적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습구 온도계의 액체샘을 헝겊으로 감싸요. 감싼 다음에 그 헝겊이 물에 닿게끔 물에 든 비커에 두는 겁니다. 대신 액체샘, 즉 그 빨간색 점이 모여 있는 곳이 물에 닿으면 안 되고요. 그냥 헝겊만 물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설치를 해요. 이렇게 되면 습구 온도계 온도 변화가 생길 건데요. 온도가 떨어질까요, 높아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네, 온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습구 온도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땀을 흘리면 땀이 어느 순간 증발을 하게 돼요. 땀이 증발하게 되면 우리 몸의 열이 식게 됩니다. 물은 증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열을 가지고 같이 증발을 해요. 물에서 수증기로 변할 때 주변의 열을 뺏어서 열을 가져가면서 증발을 하게 됩니다. 즉, 이 헝겊에 따라오던 물이 액체샘 근처, 온도계 근처에서 증발을 할 때 온도 주변에 온도 주변에 여러 가지 온도를 온도계 주변에 여러 가지 열을 가져가면서 증발하기 때문에 습구 온도계가 측정하는 온도는 점점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즉, 한마디로 물이 증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습도가 낮으면 물이 증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습도가 낮으면 물의 증발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습도가 낮다는 뜻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습도가 낮다,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증발은 쉽고 빠르고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습구 온도계 온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화면 보시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가 10 정도라면 8로 해볼게요. 8 정도라면 어떤 물이 있다면 물이 증발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겠지만 굳이 표시하자면 이렇게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을 할 때 8일 때는 쉽게 증발할 수가 있는데 만약 수증기가 100 아니면 뭐 90 습도가 이 정도 높게 된다면 수증기가 들어갈 자리가 점점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증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의 증발은 쉽게 잘 일어납니다. 당연한 원리죠.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건수구 습도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우리가 단순히 건수구 습도계를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습도를 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나요? 바로 습도표입니다. 습도표를 여러분 보고 싶으면 실험관찰 27쪽에 보시면 습도표가 쭉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화면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 51쪽을 봐도 괜찮습니다. 습도표를 보면요.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가로줄과 세로줄을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우리는 첫 번째로 건구 온도,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은 건구 온도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구 온도, 즉 현재 공기의 온도가 15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건구 온도와 습구 온도의 차이예요. 즉 뭐 증발이 많이 되면 많이 날수록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건구 온도가 15도, 그 다음에 습구 온도가 13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이 차이가 얼마죠? 2도 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2를 선택하여 두 동그라미가 만나는 점인 80, 이것이 바로 현재 습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기억나죠? 이게 바로 건습구 습도계와 습도표를 이용하여 습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건습구 습도계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습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습도를 측정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습도, 즉 공기 중의 수증기에 따라서 우리 날씨 전반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습도를 측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습도가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도를 잘 알고 그것에 맞게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쉽게 잘 일어날까요? 네, 특히 곰팡이가 쉽게 생기고 음식물이 부패해서 우리가 식중독 같은 그 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럼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나뭇가지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마찰열로 인해서도 산불이 난다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죠. 습도가 너무 낮으면. 그래서 겨울에는 산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활지수, 여러 가지 생활정보지수나 자연재해지수 등등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 것처럼 너무 습도가 낮고 건조한 상태면 불이 나기 쉽습니다. 좋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과서는 70쪽의 밑부분 보시면 돼요. 화면을 보고 싶은 친구들은 화면을 봐도 괜찮고요. 교과서 70쪽의 표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증기에 아까 집중하고 있었죠. 즉 수증기, 습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수증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자연현상이 있어요. 뭐죠? 네, 이슬, 안개, 구름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자연현상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원에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고 우리가 쉽게 그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자연현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안개, 이슬, 그리고 구름 이 세 가지를 딱 생각했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은결이라는 단어예요. 은결. 은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눈에 보이는 물이나 물방울로 변하는 거죠. 즉 눈에 보이지 않던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슬, 안개, 구름을 보면요 눈에 보이죠.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이슬은 어떤 물체 표면에 물방울로서 보이게 되고요. 안개는 수증기가 날아다니다가 지 표면 근처에서 응결하여 우리 눈에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구름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와 공기가 상승을 하다가 공기가 중간에서 팡 터지게 돼요. 터지게 됐을 때 그 공중에서 하늘 높은 곳에서 응결하여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죠. 뭐 비가 너무 멀 것 같으면 먹구름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즉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 안개, 구름, 비, 눈 이런 것들은 다 수증기 그리고 수증기가 응결하여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수증기가 응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꼭 동반돼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주변의 온도. 주변의 온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네, 항상 떨어져야 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떨어질 때, 즉 수증기에서 물로 변할 때는 우리가 물을 얼음으로 얼릴 때 냉동고에 넣듯이 수증기에서 물로 변할 때도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형태, 온도가 낮은 환경이 구축되어야만 응결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자연현상은 수증기가 응결되고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교과서 보면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만들어지는 위치가 다르다는 것인데요. 각각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은 좀 천천히 가볼게요. 이슬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70쪽 표 같이 함께 볼게요. 지금 이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만들어지죠? 보통 우리가 생활 속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 풀잎, 여러 나뭇가지, 거미줄 이런 물체 표면에 물로 생기는 거예요. 물방울로 생기는 거예요. 마치 콜라겐 더운 여름날, 습도가 높은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컵, 시원한 콜라컵 표면에 물이 맺히듯이 어떤 물체 표면에 수증기가 달라붙고 그게 응결되어 나타내는 것이 이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을 볼 수 있는 위치는 바로 물체 표면이죠. 그렇다면 안개 한번 가볼게요. 안개 만들어지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보통 우리가 지 표면 근처에 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안개 실험이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온도도 높고 수증기도 많은 상태의 어떤 공기가 차가운 땅, 차가운 얼음 팔레트, 얼음을 넣은 페레트 접시 위에 딱 만나자마자 공중에서 연결을 해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올 때 여러분 메로나를 꼭 하나 사와야 되죠.
메로나 같은 아이스크림을 딱 뜯자마자 공중에서 이렇게 흰색 연기를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겁니다. 이게 안개와 비슷한 원리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날아다니다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만나니까 공중에서 응결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응결하여 차가운 아이스크림 표면이 아니고 차가운 아이스크림 근처에 가서 공중에서 응결을 한 거예요. 안개도 마찬가지예요. 안개도 그 수증기 속에 공기 속의 수증기로 날아다니다가 차가운 땅 근처에 지나가면 응결해야겠다 하면서 응결을 훅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가 안개는 공중에 떠 있다고 수증기인 게 아니고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뭐다? 물방울이다. 그리고 이거는 수증기가 뭐한 거다? 응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즉 안개는 땅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름은 어떤가요? 구름은 조금은 좀 다른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구름은 또 하늘 저기 높이 위에 있죠. 굉장히 높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만 뭐 구름 근처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높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생각해 볼까요? 자, 보통 공기는 위 아래로 순환을 많이 해요. 순환. 근데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부피가 엄청나게 커져요. 커지면 공기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한 나머지 공기의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기 속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증기 그리고 온도가 떨어진다. 즉 뭐가 일어난다? 공중에서 응결이 일어난다. 이해되나요? 공기 특성이에요. 공기는 올라갈수록 우리가 여기서 너무 부피가 확장을 하게 되고, 부피가 확장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해 온도가 훅 떨어지게 되는데, 온도가 훅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수증기 그리고 응결, 수증기 그리고 온도가 떨어져 응결해야겠다. 그래서 응결하여 뭐 이런 구름이 하나 생겨나는 거죠. 즉 구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물방울이고요. 그거는 수증기가 온도가 떨어져서 공기가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한 과정이에요. 그것도 하늘 높이 위쪽에서. 그래서 우리 하늘 높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이슬 안개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에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으로는 이슬은 어떤 물체 표면에 달라붙어서 응결한 것, 안개는 날아다니다가 땅 근처, 지표면 근처에서 응결한 것, 구름은 높은 하늘에 떠서 응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생각할 때요, 수증기와 물방울 헷갈린다면 보다 좀 더 쉬운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수증기 눈에 보여요? 현재 지금 여러분 그 온라인 학습을 듣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분 눈앞에는 수증기가 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죠? 그런데 물방울이나 물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만질 수도 있고요. 마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즉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방울은 눈에 보인다를 자연현상에 적용을 딱 시켜보면 이슬과 안개, 구름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증기가 아닌 물방울, 즉 수증기가 응결한 형태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슬, 안개, 구름의 여러가지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공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기는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양의 공기가 수평으로 이동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부르죠? 공기가 수평으로 쭉 이동하는 거예요. 바람이죠, 바람. 바람은 즉 공기가 이동하는 건데 바람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람은 공기의 무게, 즉 기압 차이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볼게요. 여러분,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에 우리가 둘을 비교했을 때 온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였죠? 무게도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 중에서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훨씬 무거워요. 훨씬 아니고 조금 더 무거워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공기, 즉 차가운 공기이자 무거운 공기이자 기압이 높은 공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뭐죠? 바로 고기압이죠. 그래서 즉 차가운 공기는 고기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는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공기는 무게를 기준으로 우리가 고기압 그리고 저기압으로 나눠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탐구한 이유는 고기압과 저기압이 바람 부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죠? 한번 가볼게요. 공기와 저기압 어떤 공간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하게 되면 화면 봐도 괜찮아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하게 되면 공기의 이동이 생겨나요. 우리 이 공기 이동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아까 바람이라고 하는데 특히 바닷가에 가면 바람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바다를 보게 되면요. 화면 봐볼게요. 바다를 보게 되면요. 바다는 모래 부분과 바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래 부분과 바다 부분은 서로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겠지만 태양빛으로 인해서 가열될 때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가열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빨리 가열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네, 모래가 좀 더 물보다 빨리 가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양이 떠 있는 낮에는 모래는 뜨겁고요.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땅이나 바다가 뜨겁거나 차가우면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럼 모래 위에 있는 공기는 뜨겁고 물 위에 있는 공기는 차가울 거예요. 공기가 뜨겁고 차가우면 항상 발생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죠? 네, 기압 차이인데요. 우리 차가운 공기가 고기압인가요? 뜨거운 공기가 고기압인가요? 차가운 공기가 고기압이죠. 그래서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이쪽으로 부는 건 아니지만 많은 공기가 바다 쪽에서 불어올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이라고 하죠.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요, 반대로 더 빨리 식는 게 있어요. 모래와 물을 비교했을 때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래죠. 모래가 온도가 더 빨리 떨어지게 되고 물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물 쪽이 더 뜨겁고요. 그 다음에 모래 쪽이 차갑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공기도 차갑고 뜨겁게 될 텐데요. 당연히 차갑고 뜨거우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 바람이 이렇게 땅 쪽에서 부는 육풍이 생겨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실험관 교과서 71쪽을 봐보면요. 교과서 71쪽을 봐보면 여기 우리가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그렇게 잘 영상으로도 그리고 실제 실험에서도 엄청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태양빛을 받은 모래와 물, 즉 낮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낮의 형태이므로 우리가 낮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풍이 불겠구나, 즉 물에서 모래 쪽으로 공기의 이동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한 것, 우리가 추리한 것이 여기 실제로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딱 때려맞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현상에 적용해보면 즉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육풍과 해풍이 단순히 그 바다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적 관점으로 보면 지구는 크게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름같이 태양이 굉장히 강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그러면 육지가 더 빨리 뜨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가 고기압, 육지가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바람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위로 이동을 해요. 위로 이동을 하다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이 공기 덩어리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의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잘 살펴보면요. 여기 공기 덩어리에 땅이 보여요? 바다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4개로 나눴을 때 밑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는 높아지게 되고 또 바다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습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요, 이러한 공기 이동이 이 습도도 높고 온도로 높은 공기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즉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겨울이 되면 태양빛이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더 빨리 식게 돼요. 더 빨리 차갑게 돼요. 그러므로 더 차가운 곳인 여기가 고기압, 그리고 바다 쪽이 저기압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불게 되고, 즉 이 여기 있는 공기가 천천히 내려오게 되어 여기를 또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는 땅 위에, 즉 여기 공기를 보면 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건조해요. 건조할 뿐더러 또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도 굉장히 낮아요. 즉 온도도 낮고 건조한 공기가 그 육풍, 해풍, 즉 육풍이죠. 육풍 방향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때 계절이 바로 겨울이죠. 겨울입니다. 우리가 겨울 생각해 보면 온도도 낮고 그 다음에 습도도 낮죠. 건조하죠. 이게 우리나라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육풍과 해풍의 원리를 쭉 넓혀서 지구적 관점, 특히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바람의 방향이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공기 덩어리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이 둘이 영향이 적을 때는 여기 있는 공기 덩어리가 어느 순간 지배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덩어리의 원리, 공기덩어리 특성을 좀 알면 우리 계절이 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장 먼저 맨 위에 있는 겨울부터 찾아볼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온도는 낮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낮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땅밖에 없기 때문에 빨아들일 습기가 없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름 쪽에 보면요, 밑에 부분, 즉 적도와 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도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바다밖에 없기 때문에 습기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습도도 엄청 높죠. 그래서 겨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온도도 낮고 습도도 낮고 이러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를 지배하여 우리가 여름은 덥고 습하고 겨울은 춥고 건조한 기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봄과 가을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온도는 좀 높고 습도는 낮은데 이게 좀 적당히 높고 적당히 낮고, 즉 적당한 날씨가 유지되므로 이 여름 공기 덩어리, 겨울 공기 덩어리 이 둘이 서로 딱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천천히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이 공기 덩어리로 우리 계절이 왜 이런 날씨가 되는가, 왜 우리 여름에는 덥고 습해요, 겨울에는 왜 춥고 건조해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정리되었나요? 이런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날씨는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면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이상기후가 생겨나게 돼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당연한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날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사막에 눈이 온다던가, 말이 안 되죠. 건조하기 때문에 공기 속에 수증기가 너무 없어서요, 올라가서 구름 만들 수 있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안 오는데 사막에 눈이 온다던가, 북극에 눈이 녹고 북극이 땅이 보기 시작하고, 뭐 다양한 것들, 그런 이상기후가 생기는데 날씨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상기후가 지속되게 되면 지구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서식지는 점점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며 자연을 이해하고 그런 자연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은 꼭 실험 관찰 36쪽만 해주시면 돼요. 36쪽을 꼭 해결해 주시길, 36쪽, 37쪽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험 관찰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선생님의 연결고리예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해서 과학이라는 과목을 함께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